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인심 좋고 산세 고운 어느 평화로운 고을의 원님 한 분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은 겉으로는 덕망 있어 보였으나 속으로는 백성을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더 관심이 많은 이였습니다. 특히 그는 재물을 탐했고 아름다운 여인을 밝히는 심성이 있었습니다. 고을에 부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님은 아랫사람들을 불러 앉히고 고을의 이런저런 소식들을 물었습니다. 어디에 누가 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시콜콜 물었습니다. 그래, 이 고을의 백성들은 어떠하냐? 살림은 평안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일은 없느냐? 재주가 뛰어난 자라든지 아니면 소문이 자자한 이라든지 말이다. 나으리 백성들은 그럭저럭 평안하게 지내고 있사옵니다. 특별한 재주꾼은 아직 소인이 알지 못하오나 나으리 세간의 소문이 자자한 이가 있긴 하옵니다. 바로 저희 이방나리의 부인이신데 그 미모가 이 고을에서 으뜸이라 철새미인이라 칭송이 자자하옵니다. 원님은 아랫사람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절세미인이라니. 오로지 아름다운 여인에만 관심이 쏠린 원님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캐물었습니다. 하어, 절세미인이라? 과연 듣던 대로 빼어난 미색이라 들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며 어떠한 여인이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예, 나으리 이방나리의 부인이시온데 이름은 난양이라 하옵니다. 영모가 단정하고 곱기로 소문이 자자할 뿐 아니라 성품이 온화하고 지혜롭기까지 하다 하옵니다. 원님은 난양 부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추잡한 흑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난양 부인을 내 옆에 둘 수 있을까? 탐욕스러운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원님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난양 부인을 빼앗을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다 불미스러운 소문이라도 나면 자신의 명성에 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원님은 묘한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방을 자신의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방은 영문도 모른 채 원님의 부름에 떨리는 가슴을 안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관하 마당에 들어서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봐라, 이방. 내 아내가 이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오더구나. 과연 듣던 대로 빼어난 미색의 지혜까지 겸비했다 들었는데 사실이냐? 이방은 원님의 갑작스럽고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난양 부인의 이야기가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니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습니다.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세간의 소문은 늘 과장되기 마련이옵니다. 소인의 아내는 그저 보잘것없는 시골 안악일 뿐이옵니다. 나으리께서 들으신 소문은 헛된 것이옵니다. 허허, 겸손할 필요 없다. 내 이미 내 아내 난양의 미색과 지혜에 대한 소문을 자세히 들었으니. 그래, 이방. 내 아내가 그리 아름답고 똑똑하다니 내 너와 아주 재미있는 내기를 하나 하려 하는데 어떻겠느냐? 내기에서 이기는 자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다. 이방은 원님의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내기일까? 원님의 번뜩이는 눈빛에서 탐욕스러운 기운을 읽은 이방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나으리 소인 같은 미천한 자가 어찌 나으리와 내기를 할 수 있겠나이까? 하오나 나으리께서 명하시면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분부하시옵소서. 좋다. 내 내기에 아주 큰 돈을 걸겠다. 내 재산의 절반을 걸 수도 있지. 나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이오. 그러니 너도 그에 상응하는 아주 귀한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내 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서슴없이 말해보거라. 원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방은 원님의 눈빛과 말투에서 원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
난양 부인이었습니다. 이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 이방. 내 놈에게 가장 귀한 것 바로 내 아내 난양을 내놓아라. 내 내기에서 이기면 내 아내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내 말을 거역할 셈이냐? 하하. 원님은 자신의 추악한 속내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방은 큰 충격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걸고 이런 내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원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내기를 거부한다면 원님은 분명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야 아깝지 않았지만 아내 난양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방은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님의 제안을 수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은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으리께서 그리 명하시니 소인 따르겠습니다. 원님은 이방의 대답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기의 내용은 원님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방은 원님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사랑하는 아내 난양 부인을 탐욕스러운 원님의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관할을 나온 이방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터덜터덜 힘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고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방은 방 안에 들어와 말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했습니다. 저녁 밥상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오직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난양은 남편 이방의 모습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난양은 남편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관아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나으리께 책망이라도 들으셨어요? 얼굴빛이 이렇게 안 좋으시고 기운이 없으시니 제 마음이 다 불안하고 아픕니다. 부디 제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오늘 원님과 있었던 치욕적인 일을 아내 난양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원님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를 걸고 내기를 하게 되었다는 처참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방은 목이 메어왔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못난 지압이라 당신을 그 지독한 원님에게 빼앗기게 생겼구려. 원님이 당신의 미색을 탐하여 당신을 걸고 내기를 하자고 하더이다. 내가 그 제안을 거부하면 분명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고 내 목숨이야 상관없으나 당신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그 약조를 하고 말았소. 아이고,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아내 난양은 남편 이방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추악한 탐욕에 잠시 분노하는 듯했지만 이내 차분하고 지혜로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절망에 빠진 남편 이방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절망 대신 자신감과 강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염려 마세요. 제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저는 서방님을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깟 내기 하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세요? 원님의 탐욕에 우리 서방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여보, 원님은 그리 쉬운 상대가 아니오. 그는 교활하고 권세가 있는 자요. 그 내기에서 지면 당신을 원님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오.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소. 서방님 진정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어려운 위기에서도 반드시 헤쳐나갈 길을 찾는다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설 테니 서방님은 제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이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 내기에서 이기고 돌아와 서방님 곁을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걱정은 모두 제게 맡기시고요. 아내 난양은 절망에 빠진 남편 이방을 안심시키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원님의 관하로 찾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이방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아내 난양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 작은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방의 아내 난양이 원님과 자신의 목숨과 정절을 걸고 내기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원님의 파렴치한 탐욕과 이방 부인의 뛰어난 아름다움 그리고 목숨을 건 기묘한 내기 소식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는 물론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모두들 아름답지만 약해 보이는 이방 부인이 원님의 교활한 꾀에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난양은 그런 세간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고 마치 나들이 가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원님의 관하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난양 부인이 원님의 관하에 도착하여 원님에게 자신의 방문을 알렸습니다. 원님은 이방이 아닌 그의 아내가 직접 내기를 하러 찾아왔다는 말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직접 볼 생각에 흡족해하며 대청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대청에 들어선 난양 부인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본 원님은 과연 소문대로라며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선 여인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허허, 이분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난양 부인이시구려. 소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름다우시오. 과연 이 고을 제일의 미색이오. 그런데 어찌 이방은 오지 않고 부인이 직접 내기를 하러 오셨소? 사내 대장부가 이런 중요한 일에 부인을 내세우다니 정녕 못난 이방이로군. 나으리, 송구하오나 제 남편 이방은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인지라 이런 재치와 지혜를 겨루는 내기에는 소질이 없사옵니다. 하오니 소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나으리와 내기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겠나이까? 남편을 대신하여 부인이 직접 나선다? 이런 담대함까지 지녔다니. 실로 흥미롭구나. 좋다. 내 배포가 가상하고 내 지혜를 시험해 볼 만하니 그리 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내기에서 지면 약조대로 너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모든 영광과 부귀를 누리게 될 것이야. 후회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기회다. 예, 나으리. 제 목숨과 사랑하는 서방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내기이옵니다. 난양에게 후회란 없을 것입니다. 나으리께서 먼저 문제를 내시지요. 나으리의 지혜를 보여주시지요. 원님은 난양 부인의 당돌하면서도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더욱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소문난 지혜를 시험하고자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님은 턱수염을 길게 쓰다듬으며 첫 번째 수수께끼를 근엄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좋다. 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첫 번째 문제다. 이 세상에서 하루에 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과연 몇 리쯤 가는지 이치에 맞게 답해 보거라. 원님의 수수께끼는 듣는 이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답이 없는 듯한 문제였습니다. 해는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인데 해가 하루에 몇 리를 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질문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간다고 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수수께끼에 곤란해하며 답을 못했거나 하늘의 이치를 논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난양 부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이내 얼굴에 잔잔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를 만난 듯했습니다. 예, 나으리. 그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루에는 50리밖에 못 가는 줄로 아래옵니다. 원님은 난양 부인의 대답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살짝 들썩였습니다. 50리라니? 겨우 50리라니.
하루에 해가 어떻게 고작 50리밖에 못 간단 말인가. 터무니없는 숫자 같았지만 난양 부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원님은 의아하고 황당하게 여기며 그 까닭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50리라니. 해가 하루에 어찌 50리밖에 못 간다는 것이냐? 그 까닭이 무엇인고? 이치에 맞게 명확하게 설명해 보아라. 만약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 놈은 거짓을 고한 것이니 내게서 지는 것이다. 난양 부인은 원님의 다그침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마치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이치를 설명하듯 차분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듣는 김원님에게는 기가 막힌 반전처럼 들렸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나으리. 그 까닭은 이러하옵니다. 소인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세수를 곱게 하고 머리를 정성껏 빗고 나서면 그때 마침 동쪽 하늘 저 멀리서 해가 떠오릅니다. 소인은 그 해를 바라보며 길을 나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친정 오라버니 댁으로 향합니다. 저희 친정 오라버니 댁이 여기서 딱 50리 떨어져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소인이 50리 떨어진 친정 오라버니 댁에 도착하여 무난 인사를 드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새 서쪽 하늘로 해가 빠져 어두컴컴해지옵니다. 해는 소인이 집을 나설 때 뜨고 소인이 50리 떨어진 친정에 도착할 때 지는 것이니 하루의 해는 50리밖에 못 가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나으리께서도 한번 시험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난양 부인의 기가 막히고 능청스러운 설명에 원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가 하루에 50리를 간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50리를 간다는 그 지극히 주관적이면서도 기묘한 논리적인 설명은 감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양 부인이 자신의 일상 경험을 빗대어 해를 마치 자신과 함께 움직이는 듯한 움직이는 주체로 만들고 시간의 경과를 50리라는 주관적인 거리로 절묘하게 환산하는 기묘한 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원님은 그녀의 비범한 재치와 뛰어난 말솜씨 그리고 그 능청스러운 태도에 그저 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수께끼의 맹점을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원님은 결국 첫 번째 내기에서 자신이 완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하. 아이고, 이런 기발하고도 황당한 답이 있었구나. 부인의 왜 말솜씨와 재치에 내 혀를 내두르겠소. 세상에 이런 답이 있을 줄이야. 그래, 첫 번째 수수께끼는 내가 졌소이다. 깨끗이 인정하오. 부인의 지혜가 나보다 위로구나. 첫 번째 내기에서 지혜로 승리한 난양 부인은 얼굴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낼 차례였습니다. 원님은 다음 수수께끼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난양 부인은 원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두 번째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관아 대청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른쪽에는 동쪽을 향한 문이, 왼쪽에는 서쪽을 향한 문이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소인이 나으리께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답해 주시지요. 난양 부인은 대청의 두 문 사이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원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마저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자, 나으리.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문으로 나갈 것 같사옵니까? 아니면 저 문으로 나갈 것 같사옵니까? 둘 중 하나를 맞춰보십시오. 두 번째 수수께끼는 너무나 간단해 보였습니다. 난양 부인이 관아 대청에 있는 두 개의 문 중 어느 한 곳으로 나가는 것을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원님은 난양 부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간단해 보이는 문제에 숨겨진 함정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문으로 나갈지 예측하는 문제인가? 동쪽 문으로 나갈까? 아니면 서쪽 문으로 나갈까?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원님이 자신 있게 내놓으면 분명 이 문 동쪽 문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답한다면 난양은 보란 듯이 다른 문 서쪽 문으로 유유히 나가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니다. 내놈은 저 문 서쪽 문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녀는 처음 가리켰던 이 문 동쪽 문으로 나가버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만약 원님이 약이 올라 내놈은 결국 아무 문으로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녀는 비웃기라도 하듯 당당하게 아무 문이나 택하여 나가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원님은 어떤 답을 하더라도 난양 부인이 자신의 답을 손쉽게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문으로 나갈지는 오직 난양 부인 자신의 마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고 원님은 그 결과를 미리 알거나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논리나 지식이 아닌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대한 예측을 맞히는 문제였고 예측은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자신이 낸 첫 번째 수수께끼보다 난양 부인이 낸 이 두 번째 수수께끼가 훨씬 더 교묘하고 어떠한 지혜로도 풀기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당황함과 패배감으로 물들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문으로 나갈지 저 문으로 나갈지는 내 마음이 정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미리 알 수 있단 말이냐. 어떤 답을 해도 내 놈이 다른 문으로 나가면 그만이니 이것은 도무지 답할 수가 없구나. 아이고. 원님은 결국 난양 부인의 두 번째 수수께끼에도 끝내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재치와 예측 불가능한 기지에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원님은 이방 부인 난양의 비범한 지혜와 용기 있는 배짱에 진심으로 탐복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탐욕이 한 여인의 슬기로운 기지에 속수무책으로 막혔다는 사실에 허탈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원님은 깨끗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졌소이다. 난양 부인, 내 두 손 두 발 다 들었소. 당신은 과연 소문대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지혜는 하늘이 내린 듯하구려. 내 평생 이런 기묘한 내게서 져본 적이 없는데 당신에게는 당할 수가 없소. 원님은 깨끗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난양 부인에게 자신이 내기에서 걸었던 많은 돈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 돈은 원님의 재산 중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약조는 약조이니 여기 내가 내게에서 걸었던 돈을 모두 가져가시오. 이 돈은 당신의 지혜에 대한 마땅한 대가요. 부인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구경을 했소이다. 부디 이 돈으로 서방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오. 난양 부인은 원님에게서 약속받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원님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관아 대청을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작은 승리의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원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정절을 지켜낸 지혜로운 여인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난양은 원님과의 목숨을 건 내기에서 지혜로 승리하여 약속받은 큰 돈을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던 남편 이방은 아내 난양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나가 그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탐욕스러운 원님과의 내기에서 이기고 엄청난 돈까지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움과 감격에 아내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해냈구려. 당신의 비범한 지혜 덕분에 내가 당신을 잃지 않았소. 내 목숨보다 소중한 당신을 지켰소. 정말 고맙소. 고맙소.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소. 서방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당신 곁은 제가 지킬 것이라고요. 원님의 탐욕 따위에 넘어갈 제가 아니랍니다. 이제 우리 이 돈으로 가난을 면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난양의 뛰어난 지혜와 재치로 원님의 추악한 탐욕은 꺾였고 이방 부부는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난양 부인의 비범한 지혜와 당당한 배짱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고을 전체는 물론 이웃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방 부인이 권세 높고 탐욕스러운 원님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원님을 감탄시키며 승리했다는 이야기에 혀를 내두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이 고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방 부부는 난양 부인이 받아온 큰 돈으로 가난을 면하고 서로를 더욱 아끼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고 난양 부인의 지혜는 집안을 더욱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권세나 재물이 아닌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지혜와 재치 그리고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아무리 힘든 위기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탐욕과 권력은 결국 진실된 지혜와 용기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됨됨이와 내면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옛 어른들의 뛰어난 해학과 깊은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삶의 여러 모습에 대해 잔잔한 미소와 함께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지혜로운 이방 부인 난양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